네, 안녕하세요. 수학의 고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고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극한과 자극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극한값, 극한,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 극한의 여러 종류 중에서 우, 좌, 즉 좌우 극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사실 이 좌극한, 우극한은 이걸 가지고 어떤 심화된 문제나 여러분들에게 많이 묻지는 않아요. 얘는 조금 더 개념적인 부분인데 사실 이 좌극한과 우극한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한 연속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극한의 우극한 개념을 지금 저랑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배우고 나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까지 배우고 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연속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받아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좌우 극한을 볼 건데요. 그러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x축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y축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있어서 이를 fx라고 할 때요. 이 지점을 제가 A 지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이때 함수값을 L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은 L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x가 A로 갈 때 이거일 때 fx는 어디로 다가간다? 1쪽으로 다가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다가갈 때는 얘가 비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었죠.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극한값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이 극한값은 이렇게 다가가는 게 두 가지 방향이 있다. 왼쪽에서 이렇게 다가가는 것과 오른쪽에서 이렇게 다가가는 것. 즉 왼쪽에서 다가가면 이때 함수값들은 계속 여기 이렇게 오면서 이 위쪽에서 이렇게 다가오게 되고요. 오른쪽에서 함수값이 다가갈 때는 그에 대응하는 값이 바로 이러한 값 이렇게 돼서 얘네들이 가리키는 값은 바로 이렇게 해서 다가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L로 수렴한다. L로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바로 이 왼쪽과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것에 수학적으로 조금 의미를 부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그려놓은 바로 이 그림을 살펴보면 좋은데요. 이 그림은 어떤가요? x가 어떤 a로 다가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을 합니다. 바로 왼쪽에서 접근하는 것과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왼쪽에서 접근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좌극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것을 우리는 우극한이라고 합니다. 극한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마이너스가 좌극한을 의미하는 거고 플러스가 우극한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조금 더 의미 있는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지 제가 함수로 하나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함수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지 못한 이렇게 끊어져 있는 함수를 제가 적어 보았습니다. 똑같이 이 지점은 바로 어떠한 지점이냐면 A라는 지점이고요. 함수값은 여기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끊어져 있지만 이 함수를 fx라고 할 거고 바로 끊어져 있는 아랫부분의 함수값을 L1, 끊어져 있는 윗부분을 L2라고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와 아래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gx라고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으로 다가올 때 이렇게 다가가면 그때 함수값이 얼마죠? 이렇게 다가오니까 얘는 이렇게 다가와서 바로 L2라는 값을 가리키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다가와 보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이렇게 다가와 보면 얘는 이렇게 다가가는 거니까 바로 이렇게 다가가서 L1이라는 값을 극한값으로 가리키는데 우리는 위에서 왼쪽에서 다가오는 것과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것들이 모두 L로서 같았어요. 그래서 L을 극한값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다가오는 값과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값이 다르죠. 즉 L1과 L2로 이렇게 다릅니다. 얘와 얘가 달라요. 그럼 우리는 이럴 때 과연 뭐라고 해야 될까? 이때 극한값은 얼마지? 무엇이라고 해야 돼? L1이라고 해야 돼? L2라고 해야 돼? 아니면 그 둘의 중간값이라고 해야 돼? 이런 고민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리미트 x가 a로 가는 데 있어서 왼쪽에서 다가가는 것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값을 우리는 L2라고 하는 거고요. 리미트 x가 a로 다가가는데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거는 바로 우리는 이렇게 해서 L1이라고 하겠죠. 네, 제가 여기서 gx라고 설정을 했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 x라는 것이 a를 다가가는데 왼쪽에서 다가갈 때 그때 바로 gx는 어디로 다가간다? L2로 다가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x가 a의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그때 gx라는 거는 어디로 다가간다? L2로 다가가는데 그러면 제 질문은 아까 뭐였냐면 그러면 리미트 x가 a에서의 gx의 극한값은 얼마야? 라고 물을 수가 있겠죠. 바로 이 경우는 뭐라고 할까요? 네,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즉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다른 경우, 즉 이 두 값이 다른 경우에는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같은 경우는 언제예요? 네, 같으면 무언가 연속이 되기 위한 어떤 첫 번째 단계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루도록 하고 어쨌든 우리는 왼쪽에서 다가오는 것을 무슨 극한? 네, 바로 좌극한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것을 우극한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유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 좌극한, 우극한을 설명하고 나서 친구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이런 겁니다. 리미트 x가 a의 좌극한일 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a일 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a의 좌극한일 때 이러한 것들을 헷갈립니다. 자, 제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라는 지점을 제가 여러 개 설정해 놓겠습니다. a라는 지점. 여기는 a고 여기는 마이너스 a고 얘는 마이너스 a가 필요한데 지금 이 경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a로 가는 데 있어서의 좌극한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바로 a로 가는 데 있어서 왼쪽에서 다가오는 경우에 해당되죠. 자, 이 경우는 어떠한 경우냐면 이 경우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a로 다가가는 극한값을 묻고 있어요. 자, 극한값을 묻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왼쪽에서 오는 값과 오른쪽에서 오는 바로 좌극한과 우극한을 모두 생각해 줘야 됩니다. 만약 이 두 값이 같다라고 하면 이 값은 어떤 스타 값으로 딱 정할 수 있는 거고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좌극한 것과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값이 없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a의 좌극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라는 지점을 왼쪽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경우가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1번, 2번, 3번의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나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좌극한, 우극한인데 처음에 얘기했듯이 좌극한, 우극한 자체는 어떤 킬러 문항이나 뭐 문제풀이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얘는 뭐다?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밑거름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연속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많이 쓰이는 바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저와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총 5개의 어떤 공식을 같이 볼 거고요. 그 5개의 공식을 여러분들은 암기를 해야 합니다. 암기. 자, 여기서 암기를 해야 되는 거는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가장 처음에 할 때 초등학교 때 배웠죠. 초등학교 때 어떤 식으로 배웠냐면요. 먼저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 숫자를 배웠어요. 뭐 1, 2, 3, 4, 5, 6, 7, 8, 90 이걸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했냐면 그 숫자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연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을 외우느라고 아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뭘 했냐면 어떤 응용을 합니다. 뭐 연산 이렇게 분배 법칙도 배워보고요. 그
그다음에 합쳐서도 어떤 연산을 해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뭐 실생활에 적용을 해봤죠. 뭐 사탕을 몇 개 준다라던가 사탕을 몇 개 있었는데 잃어버렸다던가 뭐 그러한 이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수학을 항상 발전시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을 배우고 나면 자연스럽게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네, 바로 연산, 법칙, 성질 이런 것들을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하고 이걸 가지고 응용하고 문제풀이에 적용하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써놓았습니다. 바로 이것들을 예전처럼 암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구구단 물론 이해하지만 구구단을 완벽하게 암기해서 사용하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러한 모든 연산들도 우리는 모두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연산에 대한 성질들이 이렇게 5개나 있어서 제가 조금 미리 써놓았고요. 미리 써놓았는데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질을 배우기 전에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질이 전제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써놓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 가장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여기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 바로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극한이 취해져 있을 때 연산들을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해서 이 5가지 공식을 배우는데 이 공식들을 적용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바로 뭐다? 모두 극한값이 각각 존재할 때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x와 gx가 이렇게 묶여서 하나의 함수일 때 리미트에 적용을 받는다. 그럴 때는 얘와 얘가 각각 극한값이 이렇게 알파, 베타로 존재한다라고 알면 우리는 리미트를 이렇게 따로 써서 얘를 각각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쓸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빼기도 모두 그렇게 적용되어 있을 때 리미트를 이렇게와 이렇게 각각 써서 최종적으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얘는 어떠한 경우냐면 상수항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경우입니다. 이 상수항은 바깥으로도 안으로도 이렇게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빠져 있기도 하고 들어가 있기도 하는데 어쨌든 얘는 상수항 곱하기 극한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4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4번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4번에 대한 연산을 여러분들이 쓸 일이 조금 많습니다. 그럼 얘는 살펴보면 두 함수가 곱해져 있는 상태예요. 곱해져 있을 때 바로 얘를 따로따로 써서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나눗셈입니다. 나눗셈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데 단 분모에 들어가는 어떤 베타의 극한값이 즉 gx의 극한값 베타가 0인 경우에는 이 공식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0이 아닌 경우에만 얘를 적용할 수 있으니까 유의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말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얘입니다. 방금 저는 이 공식을 쓰는 데 있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만 했죠. 즉 좌우 극한값이 같은 경우만 했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좌극한, 우극한 그리고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일 경우도 모두 공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바로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쉬운 형태는 이런 거예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의 제곱 더하기 7 분의 루트 x 더하기 7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봅시다. 위의 함수도 루트 x 더하기 7 무리함수도 x가 2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고 분모에 있는 x의 제곱 더하기 7도 2를 보냈을 때 끊어진 거 없이 극한값이 존재하네. 그럼 우리는 얘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의 제곱 더하기 7 분의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루트 x 더하기 7 이렇게 각각 써서 루트 9 그 다음에 얘는 4 더하기 7 이렇게 돼서 11분의 3이라고 우리는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얘는 너무 간단해서 그러면 이러한 것보다 과연 실제로는 어떠한 문제들이 나오냐 저와 함께 4가지 형태의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네, 대표 유형을 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첫 번째는 리미트 x가 어떤 상수항으로 형태로 갈 때일 때 함수 fx분의 gx인 일반적인 형태이고요.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하나는 fx고 하나는 gx입니다. 근데 얘가 무리함수 형태인 경우가 있어요. 무리함수 형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풀이를 하는지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1번과 유사한데 리미트 x가 이번에는 무한대로 갑니다. 그럴 때 다항함수분의 어떤 다항함수 형태의 극한값을 생각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x가 무한대로 가는데 fx분의 gx인데 어떠한 형태일까요? 얘가 바로 무리함수인 형태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무리함수이거나 혹은 분수 형태가 아니라 그냥 혼자서 무리함수인 그러한 형태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대표 유형 네 가지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이러한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와 분자에 각각 1을 대입하면 극한값이 존재하네. 그러면 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 라고 했죠. 그런데 잠깐만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유의사항에 제가 뭐라고 적어놨죠? 단 베타가 0이 아닐 때인데 지금 이 경우 어떠합니까? 얘가 어떠한 값으로 가죠? 얘가 0이에요. 0이면 지금 이렇게 공식을 쓸 수 있다 없다? 네,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단계 자체가 갈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갈 수 없지만 이렇게 한 김에 값이나 한번 적어 볼랍니다. 0분의 0꼴이 됐어요. 0분의 0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얘를 이제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fx분의 gx의 형태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0분의 0이 나왔다라는 게 의미하는 건 바로 뭐냐면 f1도 0이고 g1도 0이에요. 자, 다항함수에서 어떠한 상수값을 넣었는데 그 전체 함수가 0이 나왔다. 그럼 여기서 두 함수가 다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공통적으로 x-1이라는 인수를 어떻게 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 인수를 제거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풀이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얘를 인수가 보이도록 인수분해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하죠. 그래서 0이 만들어주는 요소를 이렇게 제거해줘요.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2 여기다 대입하면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값을 계산하고요. 자, 두 번째 형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4로 가는데 x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루트 x 더하기 5 빼기 1 이러한 형태입니다. 얘도 여러분들이 한번 리미트를 따로따로 써보면 0분의 0꼴이 나와요. 그러면 이러한 형태는 어떻게 푸냐? 사실 얘는 풀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풀이가 정해져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유리화라는 과정을 거쳐요. 자, 유리화 과정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4로 갈 때 x 플러스 4분의 1은 이렇게 떼어놓고요. 여기 지금 분자에 루트 x 플러스 5 빼기 1 이렇게 있죠. 이 루트를 없앨 수 있는 형태를 분자와 분모에 각각 곱해줍니다. 그건 바로 이렇게 생긴 형태일 텐데요. 바로 이 형태를 분자와 분모에 각각 곱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먼저 이 위에 부분 계산해 보죠. 그럼 얘는 바로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4의 형태가 그대로 돼서 얘네 두 개가 싹 지워져요. 그래서 리미트 바로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4로 갈 때 루트 x 더하기 5 플러스 1 분의 1만 남아서 얘는 바로 2분의 1이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 형태들은 사실 풀이가 완전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보면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3번입니다. 3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지금 여기 있는 이 3번에 대한 예시입니다. 2x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x의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4예요. 자, 얘는 리미트를 위아래 각각 따로 써주고 싶은데 수렴합니까 안 합니까? 네, 안 해요. 둘 다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얘를 리미트를 따로 쓰는 게 불가능해요. 그럼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럼 아까 1, 2번에서 했던 그런 어떤 스킬을 여기다 적용해 보려고 하면 인수분해 이런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위, 아래를 모두 수렴하는 형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수렴한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 스킬은 바로 뭐냐면 위아래를 가장 최고차항인 x의 제곱으로 위아래를 동시에 나눠주는 거예요.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x의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4에도 x의 제곱분의 1을 곱해주고 2x의 제곱 마이너스 1에도 x의 제곱분의 1을 곱해줍니다. 자, 이렇게 곱하면 얘는 뭐가 되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 더하기 x분의 3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4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순간 한번 볼게요. 얘는 2로서 수렴하고 얘는 0으로 수렴하고 얘는 1, 얘는 0, 얘는 어디로 가죠? 네, 0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한번 이런 생각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x분의 1 그래프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을 때, 즉 얘가 x분의 1일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이 값이 뭐였죠? x 무한대로 가면 얘 가리키는 값이 0에 아주 가까워졌었죠. 그래서 얘나 뭐 x의 제곱이나 위에 상수 a 혹은 b 이런 것들이 곱해져 있더라도 0으로 가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요. 즉 얘는 무한대로 가지만 수렴하는 형태라고 지난 시간에 한번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기억나나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답을 적을 수 있어요. 바로 1 더하기 0 빼기 0, 네, 1 더하기 0 빼기 0, 그리고 2 빼기 0이라서 결국 2분의 1이라고 값을 적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사실 여러분들은 어떠한 형태를 추측할 수 있냐면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1, 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00 이렇게 있더라도 이 뒤에 있는 부분들은 다 쓸모없는 형태라는 것을 이 풀이를 많이 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럼 얘네 다 필요 없어. 그럼 결국은 정답은 뭐냐면 여기 앞에 있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바로 그 정답이 됩니다. 최고차항의 개수는 뭐 2분의 1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스킬이 나중에는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스킬은 어떻게 습득하냐? 물론 제가 알려줄 수도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바로 여러분들이 손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손으로 연습한다라는 건 뭐냐면 아무리 내가 머릿속으로 이만큼의 풀이를 가지고 있어도 중간에 구체적인 값을 계산해야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의 생각을 손도 그만큼 빨라야 누구보다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의 앞에 있는 예시 문제라던가 어떤 개념 원리에 있는 레벨 1 같은 그런 기초적인 문제들을 사실은 시간 날 때 틈틈이 많이 풀어서 손가락이 빨라지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4번의 마지막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x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의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는 건데요. 루트 마이너스 1차 함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도 우리는 반드시 유리화를 떠올립니다. 그러면 2번에서 했던 그 풀이를 그대로 적용하면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x 얘를 어떤 루트를 없앨 수 있는 형태를 생각합니다. 바로 더하기 x가 곱해져 있는 형태인데요. 얘를 그대로 위아래에다가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러면 위쪽을 정리하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 여기서 쓰인 공식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거는 a 빼기 b a 플러스 b라는 인수분해 공식을 사용하였죠. 그러면 그대로 적용하면 x의 제곱 더하기 2x에서 x의 제곱이 빠집니다. 즉 이렇게 지어져서 2x만 남고요. 얘는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x 이렇게만 남게 되죠.
그러면 바로 3번의 형태가 등장하게 돼요.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는 형태네. 이렇게 보여지죠. 그럼 위아래를 최고차항인 어떤 것으로 나눈다? 네, 최고차항인 x로 나눠줍니다.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최고차항인 x로 나눠주면 얘는 그냥 2가 되고요. 얘는 x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1 더하기 x분의 2 그리고 더하기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얘가 바로 0으로 가게 돼서 1 더하기 1분의 2 즉 1이라는 값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바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로서 풀 수 있는 가장 흔하디흔한 대표적인 형태를 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표 유형 방금 얘기했던 이 네 가지 형태를 반드시 기억하길 바라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바로 오늘 배운 이 네 가지, 5가지의 성질을 반드시 뭐해라? 암기해라 라는 것을 제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번 더 얘기하면 이 좌극한과 우극한의 개념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어떤 거 함수의 연속이라는 정말 중요한 개념의 밑거름이 되니까 다음 시간까지 까먹지 않고 복습하고 만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또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댓글 혹은 질문 남겨주면 제가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수학 2의 함수의 연속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